그럼 바로 또 한발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김영민 매니저의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반도체로 가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반도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결이 이제 조금 달라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좀 대형주, 중대형주들 위주로 네.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좀 소형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2005년에 이제 설립돼 가지고 2015년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웨이퍼가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사람이 이제 이게 실어 나르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동으로 이제 또 옮기는 그 이송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아니 요즘에 이제 첨단 반도체, AI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이송 장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봇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또 HBM과 관련된 가장 또 대표적인 수혜주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 자동화 이제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반도체 이송 장비에 대한 중요도도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이맥스를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수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팹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도입을 이제 하는 추세고 고객사들을 한번 따져보면 이제 가장 아랫단에는 결국은 뭐 최종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겠지만 거쳐가는 고객사들의 이제 면면에서 아, 왜 이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삼성향 쪽으로는 세메스 그리고 이제 원익 IPS,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고객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요즘에 뭐 한미 반도체 얘기 안 하면은 반도체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쪽을 이제 거쳐가지고 어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으로 최종적인 이제 공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웨이퍼 이송 장비가 결국에는 이제 전공정 쪽이 거의 한 85%, 후공정 쪽이 한 1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메모리 업황 자체, 뭐 D램이라든지 낸드가 거의 최악의 이제 다운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이맥스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는 게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 도입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난 4분기 때부터 후공정 쪽 이제 웨이퍼향 이송 장비 매출이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실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다. 제가 지난 4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은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HBM향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사이맥스 역시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매출액이 지난 4분기 때부터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이유는 후공정 쪽 특히 HBM향 웨이퍼 이송 장비의 매출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SK 하이닉스 쪽 TC 본더를 이제 생산하면서 어찌 보면 HBM 반도체 이제 밸류 체인에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이 또 사이맥스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한미 반도체가 도입하는 웨이퍼 이송 장비의 그 점유율이 거의 독과점적인 이제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이제 주가 상승과 함께 사이맥스도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본업이었던 전공정 쪽 매출이 이제 당연히 이제 빠르게 늘어나야 전체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건데 다들 뭐 예상하다시피 1분기 때 이미 뭐 삼성전자도 D램 흑자 전환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내외가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실적 모멘텀이 이제 빠르게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때부터는 D램 가격과 낸드 가격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상승세가 좀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출하량이 회복되고 반도체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면 웨이퍼를 많이 옮겨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많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이송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업과 최근에 새로 뜨고 있는 HBM향 이제 후공정 쪽 이송 장비에 대한 이제 매출이 동반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 컨센서스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액이 한 2,1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260억 원 정도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이맥스 주가가 어쨌든 이런 HBM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단기 바닥에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당 2만 원 된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이 한 2,200억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소형주잖아요. 그죠? 네. 시총이 아주 작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워낙 주가가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바닥을 헤매면서 좀 소외가 된 상태에서 이제 1차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된 구간이에요. 그래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도 어느 정도 좀 잘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거의 최근에는 한 2주 이상 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잘 진행이 됐거든요. 박스권의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딱 끝나고 21,000원대 이제 매물을 딱 뚫게 된다면은 강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 가격은 어제 종가 25,500원 정도를 일단 매수 가격으로 설정을 좀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맥스가 오늘의 한발 기업이었는데요. 물론 차트를 분석하면서 슈팅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 증권가 전망의 강세를 보여서 뭔가 약간의 단기 고점, 네, 진입 여부에 정말 그렇죠. 부담과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상방이 더 정말 열린다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증권가의 호평, 뭐 리포트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네. 1차 상승이 이제 3월 초에 맞아요. 강하게 한번 진행이 네. 좀 됐어요. 그리고 강한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거래량을 이렇게 이제 줄이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 특히 18,000원과 19,000원 요 가격대가 이제 지금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단 돌파 시도가 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한미 반도체처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 이제 확실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맥스도 그냥 웨이퍼 이송 장비라고 하면은 뭐 갑자기 요즘 AI 반도체 시대에 웬 이송 장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HBM 쪽 물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이제 확실한 고객사들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원익 IPS라든지 세메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이제 1차 주요 고객사로 이제 좀 포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소위 말해서 실적이 아주 빠르게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단에서도 이익 개선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충분히 이제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매물 소화가 좀 잘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단 돌파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웨이퍼 이송 장비 어떻게 보면 HBM 섹터, HBM의 밸류체인의 거의 마지막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로 사이맥스 가지고 VS 가져가 볼 텐데요. 그런데 HBM의 이 밸류체인 안에 같이 살펴보면요, 네. 김준호 매니저님. 네. 그래도 리노공업이나 네. HPSP가 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매수를 한다면 네. 리노공업도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 HPSP도 지금 추가 상승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요? 이 중에서는 저는 리노공업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HPSP도 있고 또 사이맥스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움직임 본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덩치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실질적인 어떤 수혜 섹터 중심으로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전일 같은 경우는 가온칩스가 거의 27% 가까이 또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맞아요. 전일 한번 또 짚어드리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사이맥스도 물론 좋지만 최근에는 이제 등치가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고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 또 그리고 이제 포고핀 소켓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돌아가면서 지금 강하게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리노공업이 훨씬 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 HPSP도 물론 좋은데 최근에 지금 HPSP가 ST와 지금 법정 소송 중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안에서는 리노공업을 한번 좀 타깃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숟가락 좀 얹어도 되나요? 네. 숟가락에 어제도 김준호 매니저가 네. 가온칩스 탑픽 종목으로 했는데 맞아요. 제가 숟가락 네. 딱 얹었잖아요. 근데 어제 가온칩스가 27% 맞습니다.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깜짝 놀랐죠. 오늘도 리노 올려봅니까? 숟가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먼저 시작했는데 또 얹어가지고요. 여튼 리노공업. 좋은 기업이었다는 것들 네. 가온칩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준호 매니저 리뷰 한발 리뷰부터 같이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먼저 오스코텍부터 오스코텍.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5%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여전히 밀고 가야겠죠?
네, 저는 뭐 바이오 여전히 좋다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이 뭐 로봇이나 또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또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세 개 섹터가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의 수급이 쏠리면은 제약 바이오가 살짝 쉬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을 때는 또 AI 반도체 쪽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가온 칩스라든지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또 그리고 칩셋 미디어 대부분의 AI 반도체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의 3월 한 달 내내 쉬어가다가 3월 말 부분부터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섹터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오스코텍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고 또 비단 이제 당분간 이제 뭐 아마케라든지 또 임상 종양 학회를 앞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렉나자 관련해서 지금 8월 FDA 시판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8월이 다가면 다가올수록 충분히 2차 시세도 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1차 목표가를 3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3만 원 한번 찍고 지금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목표가를 좀 4만 원,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익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에 편입을 했었는데요.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XR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됐고 또 그리고 이제 중국 비전 프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의 이제 XR 기기도 7월 달에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결국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 관련된 증착기 글로벌 1위 기업인 선희 시스템이 저는 당연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BOE가 중국의 BOE의 어떤 생산 라인 기공식에 선희 시스템이 초청을 받았었는데 결국에 또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전 선희 시스템 자체가 실적적인 어떤 컨턴 점프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500억, 600억밖에 안 됐는데 증착기 한 대당 가격이 한 3천억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BOE에 만약에 수주가 떨어진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삼성 또 LG 글로벌 증착기 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증착기 부분에서 선희 시스템의 어떤 성장 가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직전 고점이었던 한 4만 원 후반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4만 5천 원 또 4만 8천 원 정도 돌파 여부를 보면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최고가 기준 12% 수익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어제 이 시간에 공개가 됐던 폴라리스 오피스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계속 좀 다시 시작을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한 8% 정도 좀 상승 7.99% 정도 반등 나와줬다가 약간의 윗꼬리가 단 게 결국 시장 자체는 좀 조용했잖아요. 시장 자체는 하락에 나왔고 AI 특정 반도체 섹터에만 수급이 쏠렸던 시장이다 보니까 힘이 좀 밀렸는데 테슬라가 어제 좀 밀리긴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밀렸던 이유가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이었는데 결국 저는 테슬라의 이제 앞으로의 어떤 주가 상승은 전기차 수요가 살아났을 때는 뭐 대세 상승이 나와주겠지만은 그 전에는 아무래도 FSD 자율주행 쪽에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앱이 테슬라에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의 앱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포인트가 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박스피 라인대의 어떤 8,000원 라인대를 본격적으로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함께 또 FSD와 연결지어서 올라갈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리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도 점검해 볼 텐데요. 한미 반도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공급 단독 기사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어제 보니까 장중고가가 13만 9,100원 터치하면서 목표가 12만 원을 뚫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보유자 대응도 사실 이 구간에서는 내가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너무나 고민되실 것 같고 오히려 또 신규분들도 지금 진입해도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12만 원의 목표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딱 이틀 만에 지금 40%가 수익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야말로 뭐 이게 반도체 대장주 시총이 10조가 훌쩍 넘는 기업인데도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개장 전에 한미 반도체를 이제 분석해 드릴 때 뭐 뻔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밸류에이션을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설명을 이제 좀 드렸고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가치를 이제 보실 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초급등 랠리를 펼칠 때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왜 얘네들만 뭐 2027년, 2028년 것까지 다 땡겨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또 높게 부여를 하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그런 식의 이제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정말 이제 센세이셔널한 새로운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이제 뭐 주요 반도체 이제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익 추정치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아마 타겟 프라이스 이제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쏟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온 칩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그야말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두 종목 가온 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원 정도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최근에 제시가 됐고 한미 반도체도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20만 원대 이제 목표가가 제시가 된 거예요. 결국 이거는 반도체 이제 애널리스트들조차도 HBM에 대한 이제 가소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인정을 좀 하고 프리미엄을 분명히 좀 줘야 된다. 2025년 이후에 이 D램 전체 시장에서도 HBM이 거의 50% 이상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분명히 좀 부여해야 된다라는 걸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 반도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봐요.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패턴을 보면 한 단계 상승을 하면 이제 눌림목이 조금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눌림목이 깊지 않아요. 뭐 끼케해봤자 고점 대비 한 5%, 10% 그 정도의 이제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계속 들고 가는 전략. 어차피 반도체를 살 거면 제일 좋은 종목 뭐냐? 그냥 한미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 신규 진입을 이제 좀 고민하신 분들은 뭐 저는 물리더라도 오히려 한미 반도체 물리는 게 속편하다. 자리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리는 충분히 있어요. 자리 있어요? 15층, 20층까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저는 뭐 한미 반도체 지금 바로 사서 그냥 차라리 한미 반도체를 물리는 게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면 또 이런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한 번 더 올라간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거 다 선반영된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주가 흘러내렸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초급등을 했잖아요. 한미 반도체도 저는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자는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면 아까 한 10%, 5% 정도는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만 원 초반이나 1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 바로 신규 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그 정도 가격대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든든한 지지선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과연 저의 질문, 자리가 있나요? 왜 이번에도 자리가 있을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한미 있어요, 자리가. 그러니까요. 한미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고요. ISC도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게 아쉽고 때문에 오늘 개장 때 오히려 물량 좀 챙겨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ISC는 일단 지난달 말일 날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3월 말일이 마지막 영업일이잖아요. 포털에서 빠지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뭐 윗꼬리가 달린 건 뭐 특별히 안 좋은 이슈 때문이 아니라 이게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직전 고점이나 최고가를 넘어가기 전에 어찌 보면 작년 7월, 8월 달에 ISC가 아주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11만 원대 이제 매물 저항이 좀 있거든요. 어제 그 11만 원 근처까지 슈팅이 한번 좀 들어왔다가 차익 매물이 이제 조금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다. 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충분히 한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ISC는 최근에 들어서서야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2월 말에 가격대를 보시면 7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11만 원대까지 이제 초급등을 한 거거든요.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5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난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이익 개선세가 어떤 종목이 더 빠르게 더 크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선순위가 이제 조금 갈렸을 뿐이지 결국 HBM과 관련된 이슈,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시세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거든요. 미수 페타시스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ISC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11만 원대의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ISC 리뷰까지 체크해봤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만 원 선 진입하면서 고개 들었습니다. 추세 전환 기점이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소개해놓고도 김준호 매니저가 탑픽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도 가온칩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대장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DSP 중에서는 가온칩스가 이제 대장주잖아요. 다만
제가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된 또 새로운 이슈들, TSMC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제 GPU 생태계, 제조하는 생태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추후에 또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파운드리 시장에 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종목도 어저께 만만치 않게 올랐거든요. 장중에 8%나 올랐는데 가온 칩스가 이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목을 좀 못 받은 거지. 충분히 이제 추세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AD 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이 큰 폭의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딛고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45,000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으로 AD 테크놀로지까지 리뷰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영민 매니저님의 바로 한 발도 같이 이제 들어봤고 리뷰자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 한 발 어디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제가 3월 초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계속해서 이제 맞아요. 말씀드리고 큰 시세가 분출됐는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오, 종목을 오늘 큐리옥스. 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기업은 약간 이제 의료기기 쪽에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4년 동안 연간 매출액이 거의 50% 이상 강하게 매출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포 분석 공장에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세포 분석용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상 이제 혈액 채취에서 T세포 분리, 또 유전자 조작, 또 그리고 배양 검사까지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세포 공정용 자동화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포 분석 공정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임상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 모든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다 자동화 전환이 어려워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의 어떤 자동화 솔루션이 세포 세척 관련해서 또 이제 LW, 라미나 워시라는 어떤 장비를 통해서 자동화 전환으로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글로벌 탑티어 20여 개 기업사에 18곳이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 18곳이 사실상 큐리옥스 바이오의 고객사인데 올해 이제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FDA에서 세포 분석 표준화 공고안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의 자동화 솔루션 기기가 이제 글로벌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올해 6월 달이 또 미국에서 세포 공정 자동화 제품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제가 테슬라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게 연평균 성장률도 50%이기도 하고요. 테슬라가 그동안에 모델 Y 또 그리고 이제 모델 S를 또 이제 공급하다가 모델 3를 공급하면서 고급형 모델을 공급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모델 대비해서 5분의 1 정도 이제 가격인 코드네임 X라는 자동화 제품을 6월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출 성장 속도가 올해 6월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 전부터 주식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세포 치료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첨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또 세포 치료제와 또 그리고 유전자 조작 치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지에 또 이제 세포 분석 공정 자동화 솔루션의 매출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어저께 시간에서 살짝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42,000원을 매수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발기업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였는데요. 사실상 너무나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기술력이 바로 매출과 직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역성장을 보였는데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신제품에 대한 또 출시 계획도 나왔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어떻게 올해는 좀 회복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달에 보급형 모델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4년 동안 연간 성장률이 50%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굉장히 비슷한 게 테슬라도 연간 성장률이 50%가 계속 이어지다가 성장률이 30%로 줄어들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거잖아요.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주도 4년 동안 50% 연간 성장률이고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세포 분석 공정용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또 이제 FDA에서도 글로벌 표준안으로
채택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성장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또 네. 6월 달에 이제 보급형 모델 출시로 인해서 가파른 어떤 매출 컨턴 점프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최근에 툴젠이 또 이제 항암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에 착수한다는 얘기만 나와줘도 거의 3연상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국내에서도 이 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그랬을 때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어떤 장비 매출은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최근에 박스권 라인을 돌파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야기 들어봤고 테슬라와 유사한 흐름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진짜 좀 기술력 이런 게 독보적인 회사라서 맞아요. 저도 오늘 VS 보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김영희 매니저님,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큐로셀, 앱클론 이쪽으로 묶어봤고 또 김영희 매니저가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때도 네. 이 방송에서 또 그렇죠. 코멘트가 있었다고 네.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큐리옥스 바이오는 아무래도 이제 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좀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 얘기를 하지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또 소부장 맞아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직접 신약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이제 공정이 좀 까다롭죠. 이 세포 치료제, 특히 CAR-T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에서 세포를 이제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배양을 하고 다시 몸속에 주입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간의 수공업으로 사람이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사의 연구원들이 연구 개발하는 걸 보면 막 실린더에 막 이런 거 뭐 현미경으로 보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공정을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라미나봇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를 통해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이제 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하는 과정을 상당히 좀 현격하게 이제 어찌 보면 혁신을 좀 만든 네.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희소성이 분명히 좀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네. 큐로셀, 큐로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좋긴 합니다만 아니 큐로셀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한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오히려 조금 가소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큐로셀이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안발셀 이제 임상 1, 2상 CAR-T 치료제 중에서는 국내 1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안발셀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1, 2상 임상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날 또 지긋지긋한 세론이 돼버렸어요. 성공했다는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장대 연봉을 맞으면서 그냥 세론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저는 향후에 이게 이제 1, 2상 성공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건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특히 림포종에 대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간해율이 거의 70% 이상으로 지금 1, 2상 때 집계가 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긴급 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 사실 예외 승인도 충분히 이제 저는 가능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업화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큐로셀이 오히려 이제 그 성공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빠진 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어쨌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뭐 큐로셀이 가장 좀 탑픽 종목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큐로셀을 한번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로셀 쪽으로도 손을 들어두셨네요. 저도 오늘- 숟갈 한번 얹어볼게요. 이게 얹어볼까요? 큐로셀도 마찬가지로 이 세포 네. 치료제 쪽에서는 사실 네. 국내 탑티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그 장비 관련된 국내 대표고 세계 독점하는 기업이고요. 이 큐로셀은 사실 지난번에 툴젠이 3연상을 갔잖아요. 맞아요.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항암 세포 치료제를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얘기만 나와줘도 급등했는데 이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진행상이 가장 빠른 기업이 국내에서는 큐로셀이고 또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도 사실상 국내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네. 보니까 큐로셀도 너무 좋다. 그래서 지나치는 3월 7일 날 임상 2상 안발셀 관련해서 임상 성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세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세론이 나왔던 그 부분 4만 원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큐로셀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좀 손잡고 같이 가지 않을까 좀 보고 같이 있습니다. 가지만 그래도 오늘의 한발 기업은 오늘 한 발은 큐리옥스죠? 큐리옥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탱크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어제 주주총회였나 봐요. 큐리옥스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대표님과 대화도 했는데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만큼 그 분위기가 시장에도 온전하게 그렇습니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발 기업까지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를 보면 오늘도 반도체의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로 개장 전략을 짜야 하는 구간일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게 조금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급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또 좀 받고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너무 오버슈팅이 한꺼번에 나와버리면 사실 우리가 후속주로 이제 공략하기 조금 힘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다 레벨업을 이제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라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쉬는 걸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이제 또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시장은 이제 분명히 좀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도 좀 좋지만 조정을 받았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네. 로봇 기업 쪽으로도 예. 저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제 4월 달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반도체 종목들은 무조건 실적을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옥석 가리게 진행이 좀 될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한미 반도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수주가 늘어나고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질 만한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뭐 계속해서 공략을 하셔야 되지만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도 순환매가 충분히 좀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초반의 시세를 보고 다 따라붙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장에 이제 시장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주를 좀 대비한 종목들을 네. 차분하게 이제 준비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과 오후장 좀 각별하게 좀 달리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매니저님, 네. 오늘 뭐 전략, 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네. 쉬어가는 뭐 어제 방송이 좀 쉬어갔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로봇 쪽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자동화 지금 산업전이 열리고 있는데 LG전자 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스에 찾아가지고 기술력을 인정하고 우리도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던 만큼 LG전자도 지금 올해 연내에 로봇 기업 한 곳, 두 곳을 또 이제 M&A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G 관련된 로봇 기업도 좋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이제 올해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고 또 이제 삼성전자도 올해 연내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최근에 어떤 AI 반도체의 수급이 쏠리면서 한 3, 4일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격 조정이 저는 땡큐다라고 저 보고 있고 조정 시 매수의 가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AI 반도체 또 그리고 이제 로봇 이 세 개 섹터가 시장의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로봇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